요즘 진짜 원자력 에너지가 정말 뜨겁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원전 바람이 이제 조선업까지 불고 있는데, 정기선 HD 현대 사장이 CES에서 직접 원자력을 하고 싶다고 밝혔고,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도 해상 원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D 현대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 3곳이 해상 원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형 원전과 4세대 원전과 같은 첨단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해양 원전, 해상 원전까지 한다고 합니다. 일단 해상 원전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원전을 알아보기 전 선박 중에는 발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선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대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배를 의미합니다. 항구에 정박해서 전선만 연결해주면 배 위에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선박을 말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전쟁이나 불모지 개척 등 특수 상황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발전은 대부분 디젤 발전기를 이용을 했고,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국내에 발전소가 없을 때 미국 발전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 부산항에 정박해서 남한에 전기를 공급해주던 자코나오 등 미국의 발전선 8척은 1951년 당시 남한전력의 56.4%나 전기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선에 요즘 대세 에너지인 원전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바로 해상 원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동 중인 해상 원전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현재 해상 원전의 대표격은 러시아의 아카데믹 로모노소프호입니다. 이 발전선은 2010년 상트페테부르크항에서 진수됐는데요. 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한 바지선으로 다른 배가 끌어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는 길이 144m, 폭은 30m 크기라고 하는데요. 2개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러니까 SMR을 탑재해서 총 7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24만 세제곱미터의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배에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는 이 배, 그러니까 이 선적 이외에도 2000년부터 이미 북해 연안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활약 중인 원전 발전함도 있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를 탑재를 해서 전기가 필요한 러시아의 북해 연안 도시들을 누비면서 이동식 발전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국토가 넓고 불모지가 많은 러시아는 이런 이동식 원전이 분명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3사가 하겠다는 해상 원전도 대략 이런 개념의 해상 원전입니다. 삼성중공업은요, 최근 해상 원자력 발전 설비 부유체에 대한 개념 설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위에 설치된 소형 원자로를 통해 전기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인데, 미국 선급 업체로부터 기본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덴마크 15구가 개발한 100메가와트급 CMRS 최소 2기에서 최대 8기까지 탑재를 하고요. 스팀 터빈 발전기와 송배전 설비도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실증 등을 거쳐 2028년 해상 원전 부유체를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움직이는 원전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한창 준비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 개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 원전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데요. 소형 원자료 설비를 바다 위에 띄워서 부유체를 공급하는 게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상용화 목표는 삼성중공업보다 1년 빠른 2027년입니다. HD 현대는요, 최근 끝난 CES에서 정기선 사장이 직접 원자력 산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 CEO를요, CES 현장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두 CEO가 만난 걸 생각해 보면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HD 현대와 테라파워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할 공산이 크겠죠. 얼마 전에 HD 현대가 테라파워에 400억 원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이걸로 한번 유추를 해보면 테라파워의 SMR을 이용해서
해상 원전 등의 사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과연 이런 해상 원전이 잘 운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전을 육지에 건설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민원 발생이 적은 해양으로 옮기면 건설이 조금 더 쉽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해상 원전을 다시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의 발생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안전과 환경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해상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바다니까 해일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일이 이렇게 넘어올 때 바다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거를 충분히 바다 위에서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안전에는 100%란 단어가 없습니다. 육상 원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얼마 규모 이상의 해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원전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논리가 그 이상이 오면 어떡할 거냐? 감당 못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바다에서 사고가 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건 어마무시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요. 아마 육지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선박 안에서 시설을 갖추고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요.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보관하고 운반하고 하는 게 국제적 협약에 따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과연 바다 위에서 이런 철저한 관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원전이 있다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서 어찌됐건 원자력 발전소를 바다 위에서 전기를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전력을 이렇게 송전을 하려면 대규모 송배전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최대한 연안으로 좀 와야 되는데요. 연안이나 육지나 민원의 발생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러시아처럼 아주 에너지가 정말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과연 내가 사는 바다 인근에 원전이 떠 있는 거를 쉽게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국내 조선 3사가 야심차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상 원전을 시작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불안하기도 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조선업을 그래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봐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선 3사가 뛰어드는 새로운 산업이 보통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풍력 발전도 그렇고요.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었거든요.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터빈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익 그리고 새로운 발전의 이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주긴 했지만요. 현재 상황을 보면 물음표라는 의견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직접적인 에너지원이랑 조선 3사 크게 잘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상원전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될지 잘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뭐 다 전망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뭐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상 원전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해상 원전 자체를 지켜보는 것도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 그리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